이건 뭐냐면 이렇게 증대되어 나가는 그런 ICBM에 대한 위협들, 새로운 무기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과연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즉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같이 우주 방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는 것들이 미국의 새로운 시스템인데 보다 강력한 미국의 방어 시스템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시점도 김영철이 바로 미국에 도착한 날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국이 발표한 미사일 방어 전략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우리가 톱톤에서 우리가 방송했듯이 네. 최근에 러시아나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킨자리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지루콘, 그다음에 그 극초음속 활강 그 탄두, 둥펑 미사일도 있고, 아방가르드도 있고, 아방가르드 이런 걸 이제 개발했는데 이거는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더 기지를 피해가기 때문에 도대체 지상에서 잡을 수가 없으니까 미국이 우주 공간에다가 네. 미사일 탐지 시스템을 이제 장착을 하고 또 거기에 미사일이나 아니면 레이저 포로들도 장착을 해서 어떤 무기도 어떤 미사일도 전부 다 탐지하고 파괴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이 선언한 적이 있었던 우주 전쟁 스타워즈 계획을 다시 한번 부활시킨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의 내용도 자, 북한에게는요, 충격적일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불량국가라는 말이었습니다. And they're focused on developing long-range missiles that could reach targets within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은 불량국가라고 표현을 했지만 패트릭 셰너맨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을 콕 집어서 아예 북한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While we are forging a new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missiles remain a significant concern. 자, 불량국가라고 지목을 했는데 자, 지금 분위기에서 이렇게 꼭 굳이 불량국가라고 북한을 지목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 불량국가의 상징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적한 어떤 그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인권 탄압 국가라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김영철 통전부장이 갈 때 지금 뭐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이제 이번에는 어떤 비핵화 문제에서 핵무기 운반 수단인 ICBM 로켓 문제를 많이 이제 강조하고 그 문제가 좀 부각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왔는데 아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펜타곤을 방문하면서 미국의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조한 것 역시 이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북미 간에 무슨 접촉과 논의가 있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네. 그것을 이제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도 아니고 펜타곤에 가서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략을 발표하고요. 거기다가 또 북한을 향해서 불량국가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시점과 겹칩니다. 이거는 손님 대우치고는 아주 고약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어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발표한 그 미사일 방어 체계는 아직까지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보유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북한을 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ICBM을 지금 폐기 안 하면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그걸 다 막을 수 있으니까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ICBM 폐기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라. 라는 건 무언의 압박이고 앞으로 당신들 ICBM뿐만 아니라 핵무기도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될 테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좀 들어달라. 이런 얘기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랴부랴 펜타곤으로 간 것과 함께 이 남자의 등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워싱턴행 직항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댈러스 공항에 내린 김영철 부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김영철이 이 공항에 도착한 시각 거의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삼엄한 분위기였다고요?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이제 조명록 차수가 한번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죠. 네. 그때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서 이제 워싱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UAE 항공을 통해서 바로 워싱턴으로 갔거든요. 사실은 근데 워싱턴에는 북한의 대사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에 이제 직접 북한의 최고위층이 이제 방문한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 국무부가 직접 이제 여러 가지 경호를 아주 강하게 시스템을 했고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직접 나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도착하는 장면도 사실 이제 기자들 피하기 위해서 우산도 펼쳐두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방어를 했는데 네. 일단은 이제 북한 대표가 온 것 자체는 상당히 지금 의미 있는 방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지금 국무부가 이런 사실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항상 이렇게 오면 국무가 뭔가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렇게 썩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부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신중한 건가요? 아니면 분위기를 좋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보면 뭔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성의 메시지가 있는 아하. 거죠. 지금 조금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을 간 것도 그렇고 국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해서 아주 선전하지도 않는 것도 그렇고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에 대해서 뭔가 좀 들고 와라.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대접은 썰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다뤘던 B-52 폭격기 석대가 괌으로 이동했던 전략 핵을 전문으로 달고 다니는 비행기였는데, 자, 그 부분도 관계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영철 부위원장, 워싱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특급 의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으로 출발하는 순간에는 아주 길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베이징에서 중국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 과거에는 갔었는데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김영철 부위원장이 인생 처음으로 미국 항공기를 탔기 때문에 겪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안철리 박사님. 그러니까 중국 항공을 타고 미국에 갔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미국 비행기를 타고 출발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 검색 절차를 받으면서 불쾌했다고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그 차이나 이제 중국 비행기를 타고 아마 케네디 공항으로 내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 국적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고 돌레스 공항에 내렸단 말이죠. 여기서 워싱턴까지는 뭐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짧은 거리인데 중국 비행기를 탈 때는 이제 항상 과거에 뭐 북한의 좀 여인들이 탈 때 이렇게 의전을 잘해주고 까다로운 검사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미국 국적기를 타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나았겠지만 이게 9.11 이후에 미국 국적기를 타려면은 뭐 검사가 보안이 엄청 강화돼 있죠. 보안이 정말 강화돼 있고 심지어 벨트도 풀어야 되고 네. 신발도 벗어서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 김영철 이 부위원장에게 미국의 그 시크릿 요원들이 이것까지 요구했는지 어느 정도 또 지문 뭐 채취까지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행원들하고 그 시크릿 요원들하고 상당히 언성이 높은 아하. 티격태격했다는 것은 뭔가 미국이 아야 미국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힘들어 이런 걸 딱 암시하면서 좀 자세를 낮춰라 이런 어떤 워닝의 메시지를 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일종의 해석되기도 합니다. 신경전 같기도 하고요. 과거에 왔다 갔다 할 때랑은 이번에 분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요. 제가 이제 막 그 말씀하시는 게 기억났는데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네.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 공항 검색대에서 아주 심하게 해가지고 아마도 바지를 갈아입으라고 할 정도로 아하. 심하게 모욕을 줘가지고 아주 그 당시에 굉장히 외신에서 크게 보도한 적이 있는데 네. 거기에 비하면 김영철은 상당히 대접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일정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미국 강경파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표적인 강경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이야기를 먼저 확인해 보시죠. The president has started a promising dialogue with Chairman Kim. We still await concrete steps by North Korea to dismantle the nuclear weapons that threaten our people and our allies in the region. 펜스 부통령 요즘 발언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너희 똑바로 들어라. 지금 비핵화 얘기하러 온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역할 분담이 분명히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가 조금 부드럽게 나가는 반면 펜스는 시정일관, 평창에서 그랬듯이 단 한 번도 김여정에게 눈길을 안 주었듯이 지금 뭔가 비핵화에 대한 강고한 입장을 계속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시그널들을 김영철이나 그 일행이 잘 받아들여야지 그냥 대충 넘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은 가지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북미 관계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기다린다라는 펜스 부통령의 강한 발언도 있었지만요. 또 문정인 특보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후에 제재 완화 입장에서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다. 자, 네. 좀 좋은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 이런 분석인 것 같은데 좀 상반되는 의견 아닌가요?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은 분명히 얘기한 게 과거에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핵탄두를 해체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아마도 이번에 그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에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핵탄두 해체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스 부통령이 이걸 강하게 얘기한 것 같고, 근데 문정희 특보가 좀 한 얘기는 과거에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그때 가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미국이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영변 핵시설만 다 폐기하면은 네. 제재를 일부 완화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선제 조치가 있어야 영변 핵시설도 폐기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계속 달고 있죠. 그래서 이번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번 미북 협상이 상당히 갈림길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계적 어떤 협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괄적 협상을 할 것이냐. 근데 사실은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로 독대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협상도 그랬고. 자, 그렇게 됐다라면 저는 이번 협상에서 과연 정말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될 것이냐. 네. 아니면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로 가서 거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은 정말 우리가 네. 우리 정부도 그렇고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 군축 협상이 아닌 비핵화 협상. 원래 우리가 추구했던 그 비핵화 협상으로 가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